안녕하세요. 라이언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김민희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 입력하시고요. 채팅방 들어오셔서 시장이나 종목에 관련된 질문 올려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합니다. 오늘은 키움증권의 최창윤 투자 콘텐츠팀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 속에 양시장이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네. 시장 이야기 전체적으로 나눠볼까요? 네, 쉬어가는 분위기였지만 개인 투자가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힘든 하루가 네.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미증시 흐름 보면은 굉장히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그렇게 좀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미증시가 지금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잠깐 오르고 이렇게 네. 마감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요즘에 미증시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미증시 S&P 500 기업들 보면은 약 한 30%, 37%가량 실적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네. 이번 주가 제일 많은 기업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죠. 이번 주가. 그래서 실적과 관련해서 이번 주가 좀 발표가 많이 있다는 의미는 변동성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최근에 국내 정치 흐름이 안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 흐름이 안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미증시에서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증시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오늘 새벽에 마감한 네. 그 글로벌 미증시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3%를 돌파했다가 네. 2.98 정도로 이렇게 하락 거의 마감. 3%네요. 그렇죠. 네. 거의 3%인데 이 2.94%가 거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왜 어떤 2.94가 어느 수준이냐면 우리 2월 초순경에 미증시가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 급락을 유발시켰던 금리 수준이 2.94로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급락이 나왔거든요. 일반적으로 고정금리 자산,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식 투자하는 여건은 그렇게 좋아지진 네. 않아. 왜냐하면 확실하게 안정적인 금리 수익을 가져다 주는 상품이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데 왜 주식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미증시는 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도 꾸준히 같이 올랐어요. 과열이 금리가 네. 갑자기 올라가지는 않고 그런데 언젠가는 금리의 마지노선이 있겠죠. 위험 자산으로 선호가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마지노선이 네. 언젠가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올 2월 초에 2.94였는데 지난주 말에 이 2.94를 돌파하고 2.98까지 올라갔다가 네. 지금 금리가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 채권 시장에서 3%를 돌파했으니까 이제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현재 구간에서 미국 증시도 지금 조정 구간에 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도 감안한다면 오히려 3% 이상이라면 고정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게 더 좋지 않나. 네. 이런 인식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미증시도 그렇게 투자자들의 그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투자 심리가. 네. 그런 영향으로 지금 미증시가 계속해서 조정을 보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포함한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가장 안전한 그 고정금리 상품인 미 국채금리가 3%로 간다면은 굳이 위험을 안으면서 신흥국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네. 외국인 자금도 아직까지는 빠져나가고 있고 외국인의 그 한국 시장에 대한 그 포지션도 순매도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네. 네, 전반적인 미국의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이런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될지 이 부분도 중요할 텐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네. 보지 못한다는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시장이 아무리 우리나라 증시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 종전 선언 기대감 그리고 기업 실적 아니면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 네. 이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의 단기적인 순매수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는 굉장히 좋은 호재임에도 네. 불구하고 큰 나무를 보지 않고 큰 숲을 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금 현재 자금 흐름은
주식에서 채권이 조금 더 선호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네.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약간 더 하향 변동성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미증시의 조정의 폭은 상하 조정의 폭은 어느 정도 2월 초순경에 나타났던 그 조정 폭 이하로는 단기적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조정 기간이 의외로 좀 길어지고 있어요. 이 금리 급등에 따라 가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보다 네. 더 높아지면서 지금 그 미국 FRB의 그 FOMC 올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보다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확률이 인상 확률이 그런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직도 기간 조정 기간은 네.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남아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 와중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은 꼭 있거든요. 네. 그게 주식이 이제 그런 측면인데, 그렇다면 주식을 산다면 어떤 종목으로 투자하는 게 좋은가 한다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조정을 네.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지금부터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 코스닥 시총 상위 바이오 종목들 보면은 단기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중장기 패턴으로 보면은 매수 구간에 진입한 종목들이 꽤 나와요. 네. 이제 그렇다면은 좀 길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은 현재 저가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은 맞습니다. 물론 상하 변동성은 충분히 있다고 이제 감안을 하시고 길게 보고 접근하시면 될 네. 것 같고, 그리고 남북 경협주는 이제는 조금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가지 큰 섹터 그 테마는 바이오랑 이렇게 남북 경협 테마거든요. 이 두 테마가 이렇게 시소 게임을 하고 있어요. 네. 바이오가 좀 강하면은 남북 경협은 약해지고, 남북 경협주가 강하면은 바이오가 좀 약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랐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려 섞인 부분이, 남북 경협주에 대한 우려감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남북 종전으로 인해 가지고 그 호재가 노출되고 나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불과 지금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얼마 남지는 네. 않았지 않습니까? 그 뒤를 생각한다면 남북 경협주 그때도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선별을 해서 투자해야 될 구간. 네. 예를 들면 건설주를 한번 시간 괜찮나요? 조금 더? 예. 이제 그거는 제가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이제 남북 네. 경협주는 이제 좀 선별해서 투자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잠시 후에 남북 경협주와 함께 또 바이오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공감 토크에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의 참여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이제 이번에는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증시 살펴볼 텐데요. 초상증권의 박신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늘 중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나요? 네, 금일 중국 본토 증시는 어저께 하락했던 것을 다시 반납하고 강한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상해 종합 증시는 1.97% 상승한 3,128포인트로 마감했고, 신천 성분 지수는 2.19% 상승한 1,55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는 A주뿐만 아니라 홍콩 증시를 중심으로 부동산주의 강세가 나타냈는데요. 우선 부동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고요. 올 1월 기준으로 전체 부동산 섹터의 PE가 17배였지만 4월 기준으로는 12배까지 하락하면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중미 무역 전쟁이라던가 리스크 요인이 확산되면서 이런 안정적인 저밸류에이션의 투자 매력도가 부각이 되면서 금일 크게 상승을 했고요. 또 전일 브라이트 리얼 이스테이트라는 부동산 개발 기업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전체 부동산 섹터에 대한 실적 우려가 불식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76% 성장하면서 다른 부동산 기업들의 실적 호조 기대감 확산으로 이어졌고요. 이 기업이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폴리 리얼 이스테이트나 왕커, 컨트리 가든 같은 모든 부동산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시크릿컬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멘트와 철강, 석탄 수요가 2분기 성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석탄 수요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석탄 가격도 시멘트와 동일하게 상승하다는 전망이 확대되면서
전체 시크릿컬 업종의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특히 오후장에 접어들면서 어저께 창업한 지수가 1.67% 하락한 것과 달리 오늘 다시 국산 칩 종목 위주로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창업한 지수가 3.07% 상승하면서 1,8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요. 창업한 대표 종목인 한스레이저나 럭시에어, 아이플라이텍 같은 주가 하락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전체 오늘 증시는 상해종합지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승세로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초상증권의 박신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공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바이오주 대 남북 경협주입니다. 시장의 승자는 어느 쪽일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에 나서면서 옥석이 가려질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최근 인기를 먹고 있는 남북 경협주와 또 바이오주의 치열한 시소 대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감 토크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전문가님, 네. 시장의 승자 어떤 섹터가 될 수 있을까요? 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둘 다요? 네. 그렇지만 남북 경협주는 조금 선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바이오 종목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바이오 종목들은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시즌에서는 바이오 종목은 투자하기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감원 회계 감리 문제도 있고 비용 처리해야 될 부분을 자산으로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직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음 달 말에 회계 처리 문제에 관해서 지금 감리가 들어가 있는데 다음 달 말에 결과 발표가 나오거든요. 늦어도 다음 달 말이니까 지금 코스닥 종목들 10개 이상이 감리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가 나오면서 그때 같이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조금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어쨌든 그때까지는 바이오 종목 회계 문제를 치면은 그때까지는 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실적 시즌임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종목들은 오히려 그 전에 이미 많이 빠졌으면 오히려 더 홀가분해요. 이미 먼저 얻어맞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보면은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아마 지금 종목 실적 발표 한 기업도 있고 안 한 기업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주가가 많이 오른 후에 지금 중기 조정을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조정이 이제 많이 3분의 2 되돌리까지 내려왔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웬만한 악재가 나와도 내성이 생긴 구간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는 아래쪽으로 좀 변동성 여지는 남아 있지만 좀 긴 관점에서 본다면은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남북 경협주는 최근에 너무 과열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좀 오늘 남북 경협주들 조정이 나왔는데요. 또 일부 종목들은 올라갔거든요. 어떤 종목들이냐면 건설 관련 종목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테마에 어설프게 엮여가지고 올라간 종목들은 다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 남북 경협주들 저는 선별해가지고 접근하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북 경협이라는 게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물론 있지만 그게 끝난 후에도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련 정책이 더 뒤따를 수 있거든요. 그 후에 그렇다면은 남북 경협 관련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은 그 후에도 자꾸 이슈화가 될 수 있어요. 문재인 현재 정부의 그 대북 관련 정책이 그 뒤에 업데이트가 될 수 있거든요. 업데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가 있을 수 있는 종목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이슈화가 계속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선별을 한다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건설주가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는데 건설주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부 종목 빼면 왜냐하면 경협주를 봤을 때는 건설주를 좀 제외하자. 경협 때문에 올랐다면 건설주가 그 건설주는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공산권 국가에 대한 이런 그 진출이 상당히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좀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우리나라의 한국 남한과의 이런 관계가 좀 안 좋아지면 또 언제든지 또 리스크가 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현지에 가서 하는 건설업체, 이제 건설주는 주로 북한 현지에 가가지고 건설을 할 거 아닙니까? 북한 현지에 가서 하는 그 종목들, 업종들 그런 건설주인데 건설주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북한 현지로 가지 않고
남한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으로 올려보내는 네. 이런 업종들, 전기 관련 종목들 그리고 철도 관련 네. 원자재들은 다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면 네. 되니까 이제 이런 업종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현지에 가서 사업을 하는 그런 업종들은 좀 피하는 게 네. 좋다. 철도 관련 종목 중심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바이오도 그렇고 남북 경협주도 좀 선별적으로 종목을 투자하자. 접근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잠깐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삼천당 제약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1,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70%나 갖고 계신답니다. 삼천당 이분은 제약. 네. 옛날에 그 대주주 아니신가요? 종목을 너무 오래 가지고 계셔가지고 만 원대 네. 사신 분 맞죠? 자, 더 들고 가도 되겠죠 하셨는데 아니요, 종목 네. 일정 부분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네. 드린다면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조정에 들어가나 했더니 네. 곧바로 또 급반등이 또 나오고 했거든요. 네. 지금 현재 구간은 아무래도 부담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네, 주가 가격대를 말씀드린다면 46,000원 정도. 네. 여기가 20일 이평선이 얼마죠? 20일 이평선 나오는 구간, 요 구간 46,000원 정도네요. 46,000원을 이번에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은 한번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북 경협 관련된 질문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한전 KPS도 나왔습니다. 유틸리티 관련해서도 꽤 오르던데, 네. 자 유틸리티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틸리티 관련주도 네. 괜찮죠. 뭐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여기 있으니까, 네. 예, 남한에 있으니까 이제 큰 문제는 없는데 이런 종목도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얼마나 큰 그 실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을지는 약간은 좀 불확실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전 KPS 같은 경우에 현재 구간에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면 네, 이 정도의 구간이 48,800원 정도 나오네요. 48,8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일단 네. 보유하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전고점 수준 가까이 간다면은 물론 일정 부분 현금화 시키는 게 좋아요. 52,000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일정 부분 현금화도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삼화제약 한번 볼게요. 3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 갖고 계신다 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자, 이 제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손실이 좀 있으신데. 네, 삼화제약은 제가 보기에는 네. 일전에 바이오 제약주들 올라올 때 덩달아서 올라왔던 네. 그런 종목 같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투자 의견이 중립입니다. 네. 중립인데 이런 종목은 지금 거의 그 직전에 지난 올 초에 네. 그 급등하기 전 수준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 수준이기 때문에 추세를 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관심주라면 이런 종목은 안 사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다면 반등이 나올 때 일정 네. 부분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바이오 종목들이 뭐 반등이 좀 나온다면 이 종목도 같이 연달아서 같이 덩달아 올라올 수 있는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네, 26,000원 정도 올라온다면 일정 부분 네. 비중을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화제약 살펴봤고요. 인스코비도 한번 볼게요. 14,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회사 전망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는데 오늘 매수하셨나요? 14,0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인스코비 최근에 엄청 올랐던 종목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우리 페이스북 시청자님이 네. 오늘 인스코비를 매수하셨다면 얼마나 더 큰 기대를 하고 매수하셨는지 저는 네.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현재 주가가 이미 폭등한 수준인데 네.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약간 좀 걱정입니다. 어차피 지금 보유하셨다면 제가 투자 전략을 제가 짜드릴게요. 자, 현재 가격이 14,000원인데요. 12,600원, 네. 12,600원 깨고 내려가면 꼭 비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12,600원. 그러니까 오늘 사셨다면 웬만큼 조정이 나와도 안 파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런데 12,600원이 마지노선이니까 이걸 깨고 내려간다면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인스코비 비중 축소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이번엔 예림당 한번 볼게요. 9,43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보유 중이신데 현재 24%나 수익을 보고 계신답니다. 조금 더 기다려도 될까요? 네, 조금 더 기다려도 네. 되겠는데 오늘 미디어 컨텐츠 업종이 같이 올라오면서 예림당도 같이 올랐던 네. 것 같아요. 지금 추세를 보면은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그런 분위기죠. 이런 종목들의 투자 전략은 우리 예림당뿐만이 아니고 우리 페이스북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급등한 종목, 네.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은요. 바닥에서 올라간 폭의 3등분을 해가지고 3분의 1 조정 이상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일단 보유하시면 돼요. 예, 예림당 같은 경우에 그 가격대가 11,100원 정도거든요. 11,100원. 11,100원이요? 네, 네. 11,100원 정도니까 오늘 11,700원 마감했으니까 11,100원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런 종목은 일단은 상승 추세 지속형이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11,1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 매수세가 좀 약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1,100원 깨고 내려가면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림당에 대한 상담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삼성전기에 대한 질문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회적인 하락이 아닐까요? 하셨던 분도 있는데 네. 네. 사실 삼성전기는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죠. 지금 오늘 삼성전자 또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같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새로운 주가의 그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 그 과정에서 단기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급등한 폭을 바닥에서 단기적으로 올라온 네. 폭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3등분을 하면 3등분을 네. 하면은 상승 지속형으로 볼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 12만 원이었는데요. 네. 오늘 12만 원을 깨고 내려갔거든요. 그렇다면 이 주식은 조금 더 하락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오늘 11만 7천 원인데 11만 4천 원 그 밑으로는 좀 갈 수 있다고 네. 봐지네요. 그래서 아마 조정이 많이 나온다면 11만 1천 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이시고 11만 1천 원 정도에서 재매수하시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조금 비중을 줄이고 재매수 전략 네. 주셨습니다. 삼성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내일장에 대한 전략 들어볼 차례입니다. 간략하게 해주신다면 어떤 전략을 필요할까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그런 선호 심리가 굉장히 네. 약해진 구간이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전략은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유동성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네. 개별 종목은 자주 움직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 IT 대형주 관련 SK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많이 빠진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요즘에 미 증시에서 IT 업종들 흐름도 안 좋고 하니까 그 심리적인 영향도 받은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들도 순매도 포지션으로 가니까 외국인들이 쉽게 팔 수 있는 종목은 유동성 좋은 IT 업종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팔아가지고 네. 빠졌는데 큰 흐름을 본다면 저는 IT 대형주에 대한 의견은 저는 조정시 매수 계속해서 조정시 매수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미증시의 그 이슈는요 실적 시즌인데도 미증시 이슈는 실적이 아니에요. 금리입니다. 금리하고 네. 금리하고 예, 인플레 이게 지금 사실상 이슈거든요. 금리와 인플레와 관련된 달러와 가치 이게 지금 이슈인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 달러와 가치는 더 올라가는 거죠. 네. 달러와 강세라는 의미는 원화 약세의 의미거든요. 사실 달러와 강세는 원화 약세, 원달러 환율 상승의 의미인데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외환 분석가나 정권 분석가 같은 경우에 그 지금 현재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큰 이슈도 있고, 예 그리고 한국 정도는 아직까지 튼튼하고 하기 때문에 원화 가치 상승, 원달러 환율 하락
거의 개연성이 더 높기 때문에 네. 환율 하락에 베팅을 해야 돼. 원달러 환율 하락에 베팅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보다는 큰 흐름을 본다면 달러 강세, 원화 약세에 베팅해야 돼요. 네. 그러면 수출조에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T와 같은 그 SK 하이닉스나 현대차 이런 거는 조정치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에 대한 전략까지 키움증권의 최창윤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은 한옥석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내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못다한 종목 상담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4시 반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